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제 제 역할은 얼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송이 제기된 18개 선고구에 대한 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박 변호사님께 보내드렸고요. 요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용인시 병도 이제 고발이 됐다고 해서 박 변호사님한테 보내줬던 지역구 중에 하나인데요. 댓글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용인시 병도 해달라고 해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혹시 누가 관심이 있거나 어디를 해달라고 하면 계속 이런 형태로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릴 텐데요. 특별히 이 지역에 관심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증명했다고 하는 선거 조작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시면 굳이 이 영상을 더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제가 각 지역구별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숫자도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을 테고, 후보 이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막상 여기 용인시 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은 전혀 다른 지역의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은 차원에서 구독자 같은 거 조회수 상관없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보면서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하겠다 싶은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됩니다. 모르죠. 또 중간중간에 또 제가 돌발적으로 어떤 얘기가 튀어나갈지 모르니까 그 재미로 보신다 그러면 보시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포맷은 다 앞에서 했었던 거니까, 이 용인시 병 같은 경우는 이 27,140명이라는 수치가 전국 최고예요. 이게 전국 최고인지는 모르겠는데, 득표차, 부승찬 후보랑 고석 후보랑 사이에 851표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부풀려진 게 27,000개니까 27,140표다 보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숫자는 여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용인병이 처음부터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걸 요청하신 분이 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용인시 병에 관련된 분인지 몰라서,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제가 쭉 그냥 읽어가는 형태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설로 내세운 거고 그걸 증명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 반복 구간마다 n개씩의, 그러니까 빼낸 개수, 일정 개수의 선거인수를 1년 번호를 빼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천동 같은 경우는 동천동 투표소에서 사전선거는 동마다 하나씩 투표소가 설치되거든요. 2개, 3개인 지역도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경우도 1년 번호는 동으로 해서 취합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증명을 했습니다. 동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선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9228번까지가 1년 번호가 부여가 되었는데, 그 중에 21개가 반복될 때마다 요런 숫자가 21개 내에서 4번째 해당되는 숫자, 5번째 해당되는 숫자, 6번째 쭉, 그래서 8가지 숫자에 해당되는 표를 빼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사전에서는 3,516명이 부풀려졌고, 아니지. 전체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전체는 18,848명이 관내에서 부풀려졌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동의 거를 합산했을 뿐인 거고요. 실제로 증명은 요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 동의 투표소에 일련 번호 부여된 그 숫자에 맞춰서 이제 그 일련 번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조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니까 요 각 동을 보셔야 되는 거고, 수지구 이러면은 이제 여기 용임시 병에 해당되는 수지구의 동이 쭉 요런 게 있는데, 요 수지구는 이 동이 전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수지구 전체에 일련 번호, 그 일련 번호라고 하는 게 수지구의 주소지를 주소지를 둔 분들이 전국에 어디서든 투표를 하면 그게 관외 사전 투표잖아요. 여기 요 관내 말고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전국 어디에서 하든 이 일련 번호가 1번부터 쭉 해서 용인시 수지구에는 17,413번까지가 부여가 됐는데, 그 중에 24개 시간, 첫날 7시, 8시 쭉 해서 18시까지, 둘째 날도 12시간. 그래서 이틀 동안에 쭉 그 일련 번호가 누적돼 가는 그 숫자에서 24개를 시간별로 자른 24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데, 그 중에 보니까 그 24개 숫자를 21로 나누면 그 중에 10개에 해당되는 나머지 값이 없다. 요만큼의 21개가 반복될 때마다 21개 내에서 1, 3, 6, 8, 10 요 순서에 해당되는 표가 없다. 일련 번호가 없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합계 수치가 그건 이제 합계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증명 과정에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증명을 한답시고 이 숫자를 다 합친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 수지구의 읍면동은 무시하고 그냥 이걸 하나로 잡아내기 위해서 쭉 더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자연수가 돼버리니까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요 동천동 내에서 일련 번호가 부여됐으니까 요 안에선 요거대로 증명을 하고, 상hen일동은 상hen일동대로 증명을 하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증명된 그 방법에 따라서 얘네가 빼낸 숫자가 27,140명이다. 요 이제 계산 근거는 부풀려진 선거인수 아니면 조작전 관내 선거인수, 요거는 부풀려진 선거인수는 빼낸 개수 나누기 빼낸 일련 번호 개수. 다시요. 빼낸 개수 나누기 반복 구간. 왜냐하면 21개가 반복될 때마다 8개씩을 빼냈으니까 얘들이 빼낸 숫자는 8 나누기 12가 되겠죠. 요 9228번에 8명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 게 조작 전 관내 선거인 수는 그러니까 21에서 8을 뺀 수 13 나누기 21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부풀려진 수는 8 나누기 12가 되는 거고요. 요거 보면 간단해요. 성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따로 요 모델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20명이 들어오는데 8개 일련 번호를 빼냈다. 아니, 20명, 이제 일련 번호가 20개 가는 동안에 8개를 빼냈다. 그거는 10개 중에 4개를 뺐거나 5개 중에 2개를 뺐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40%를 빼먹은 거예요. 전체 20개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 중에 가짜가 8개가 포함됐다는 거니까. 이제 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기 계산 근거를 말씀드렸고, 여기 27,140명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저는 이 당선자 뭐 당이랑 이런 거 다 적기는 했지만, 제가 저는 민주당에 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게 민주당에 다 갔다는 거는, 만약에 그걸 내가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증명을 해야 제 그 가설이 맞게 되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한테 줬다는 얘기를 안 하고 27,140명이 부풀려졌는데, 예?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그죠? 27,140명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 아니면 27,140명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고속 후보에게 갔다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다가 아니고. 예? 민주당 후보한테 다 이게 포함돼서 이만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851표 차로 이겼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같다면, 예? 이 당선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7,140명이 훔쳐진 27,140명의 표를 전부 부승찬 후보한테 줬다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예? 안 줬으면 이만큼 오히려 고속 후보가 이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증명할 문제는 아닌 거죠. 요거는 제가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 851명밖에 차이가 안 나게 이기고 졌는데 뭔가 정체 모를 표가 27,140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라는 거예요. 네? 오스트리아는 저 우편 봉투에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5명 그렇게 안 붙여진 표가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다며요. 이건 정말 국격의 문제인 거예요. 쪽팔리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요걸 증명하는 거를 하나, 둘, 8개인가요? 6개, 7개. 7개 지역을 다 요거 하나를 다 검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장 그 조작 비율이 큰 거 40%짜리 하나랑 그 중에 가장 낮은 27.7%짜리 신봉동 거를 2개를 놓고 제가 이제 이게 조작됐을 확률이란 걸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 얼마가 나오고 최소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조작됐을 확률이 그 사이의 숫자에 있을 거니까 이 2가지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조작이 많이 됐을 거라고 보는 이 성복동 걸 한번 증명하는 과정을 볼게요. 성복동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는 투표자 수 누계라는 개념이지만 그 투표자들한테 올 때마다 부여되는 그 일련 번호인 거예요. 이거 제가 그게 단위까지를 어떤 단위로 이게 저 읍면동에 부여되는지 뭐 시군구로 부여되는지 그거는 뭐 선관위 자료를 봐도 어떠고 전부 그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읍면동으로 되는지 시군구로 되는지는 일련 번호가 부여되지는 확인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 뭐 저 4.15 총선 때기니까 얘들이 이제 팩트 체크랍시고 QR코드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투표용지의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 교부되는 투표용지 매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 여부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QR코드는 숫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리더를 들이대야 알 수 있는데 그게 몇 번인지는 얘들이 분류기를 통과해 봐야 전자 분류기를 개표기를 통과해 봐야 아는 거죠. 거기서 QR코드를 읽어서 이 사람이 몇 번째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일련번호로 가는 거는 당일 거에도 있을 거예요. 당일 투표지에도 이렇게 떼서 버리는 게 아니고 떼서 따로 관리하는 거기에 일련번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1번부터 떼가고 하면 그 맨 마지막 번호를 떼간 사람이 그날 이제 그 투표소에 투표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개표함에 들어간 투표용지수랑 여기 따로 절취해서 했던 그 표랑 그 숫자가 같아야 정상적인 거죠. 옛날에는 그걸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일련 번호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추측이라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일련 번호 맞습니다. 맞고요. 또 관외에도 시군구로 해서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그
CCTV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세고 의왕시 고천동인가 그런데도 CCTV로 세고 또 선관에서 그 발표한 그 투표수 상황평가 선거 상황평가 그거를 제시되는 걸 많이 봤는데 요 마지막 숫자 그러니까 성복동에 요 마지막 숫자가 이 성복동의 관내 사전 선거인 수예요. 볼까요? 개표단위 어디야? 자, 용인시 병 수지구 동천동 성복동 9376. 네? 그러니까 요거는 성복동 관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성복동 주민도 있고 이 관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같은 용인시 병에 속하는 걸 다 관내라고 하니까 뭐 풍덕천 사람이 와서 했건 상현일동이 와서 했건 하여간 요 관내에 있는 사람이 요 성북동 관내 사전투표소에 와서 한 숫자 거기에 부여된 일련번호 마지막 숫자가 9376명이라는 뜻이에요. 한동안 저도 이제 이게 주소지가 맞냐 뭐 투표지가 맞냐 가지고 했는데 투표소에 최소한 1년 번호가 집계되는 거는 투표소가 맞다고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료를 한 거고요. 뭐 저는 제가 자료 검증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얘네가 하는 얘기는 맨 위에 였다고 얘기를 넣어놨어요.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한 수입니다. 예? 이 몇 번을 봐야 돼? 예?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한 수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새끼들이 헷갈리게 해놓은 게 뭐냐면 사전투표 진행 상황에 보면 예? 뭐 어디든 여기에 안내된 거에 보면 해당 지역의 주소지를 둔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의 이 사전투표율 뭐 뉴스 7시 땡 하고 나오는 거기에 투표율 얘기할 때는 그거는 주소지래. 주소지에서 했다. 이건 그냥 사전투표인 거지 관내 관외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 사전투표자 수 현황에 포함. 이 말하고 지네가 똑같은 말을 놓는 게 이거하고 아까 개표 결과에 나온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에 관내 관외가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 깊게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내 주소지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것도 내피셜인데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CCTV를 막는 쪽을 선택한 거야 얘들이. 예? 사람들이 검증 못하게 예? 심지어 CCTV를 설치하려 했던 분을 구속을 시키지를 않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 투표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숫자를 감춰야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소지로 이게 집계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소지에 집계됐다는 게 확실하면 저 시골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시골 지역에 인구수 100명, 200명 되는 읍면동도 많거든요. 저 민통선 안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소수인 지역에 가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버리는 거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 1000명, 2000명 조사하는 거면 며칠 걸려요? 차 가지고 삥 돌면서 어르신 몇 번 찍었냐가 아니고 관내 사전 투표하셨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셨어요? 아니면 당일날 하셨어요? 그것만 누구 찍었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것만 물으면 바로 뽀록이 나거든요. 표를 부풀린 게. 예? 그거는 나중에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예? 지금은 근데 투표소로 해놓고는 죽어라고 CCTV 막고 개수하는 거 우물정자로 찍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 짓거리를 왜 하느냐. 부풀리는 게 거기서 뽀록이 날까봐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있던 CCTV도 없애고 가려버리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죠. 예? 아유, 또 말이 딴 데로 샜네. 자, 성복동은 1일차, 2일차 24개 숫자 이제 일련 번호에서 그 일련 번호가 요거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 숫자를 20으로 나누면 20으로 나누면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런 숫자가 있나 보대 이러고 보겠지만 요 숫자가 없다니까요. 3, 4, 8, 10, 12, 15, 18, 19 예? 3, 4, 8, 10 보세요. 3, 4, 8, 10 없죠. 12, 15, 18, 19 없죠.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대조하기도 어려워. 아무튼 이 24개 숫자를 여기 이 숫자를 2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 결과로 나온 게 나머지 값으로 나온 게 이 숫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야. 지금 뭐 댓글 자꾸 이제 물어보는 분 중에 하나가 이게 없는 게 조작이라는데 이걸로 뭘 증명됐냐고 물으면 참 미치고 발딱 뛴 노릇인 거죠. 예? 그분도 이거 인정해. 이거 없는 거. 이 숫자가 없는 거. 예? 그게 어쩌라고. 없는데 그게 증명됐냐? 이렇게 물으면 아 진짜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한 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엇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간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는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품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요게 조작이 한 건 예를 들어서 요 196을 20으로 나눠봤는데 16이 나왔네. 오케이. 그게 20개 중에 12개에는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조작이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60%인 거예요. 그 나머지 12개 숫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 숫자 외에 12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 조작이 안 됐네. 조작 안 됐어. 그래. 인정. 그거를 한번 인정할 때마다 곱하기 2. 곱하기가 아니고 60%를 2번 곱하고 60%를 3번 곱하고 그렇게 해서 24번을 곱하면 0.00047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복명동 얘기를 했었죠. 거기는 무식하게 20개 중에 10개를 빼먹었잖아요. 2개 중에 1개를 빼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2개 중에 1개를 빼먹게 되면 전부 짝수가 나오거나 전부 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뽀록나게 2로만 나눠보면 1인 숫자가 없고 0인 숫자가 있거나 아니면 1이 없고 0인 숫자만 있거나 그게 결국 홀수냐 짝수냐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20개 중에 8개라는 의미인 거지. 저 단순하게 처음에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 4개 중에 하나다. 조작값을 그때는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이 숫자가 4개고 이 숫자가 1개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20개 중에 8개를 빼먹은 거고 4대 1로 빼먹은 거는 4개 중에 1개를 빼먹은 거예요. 요 숫자만 다를 뿐이야. 그 시작값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하나였고 지금은 8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99.99953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요 메커니즘에 따라서 조작됐을 확률이 99.9953이다. 이걸 저는 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인사건의 지문, 증거. 근데 지금 자꾸 저한테 뭘 묻고 하는 분들은 이 숫자가 도대체 이게 무엇이간디? 살인사건에서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그 범죄자들 지문 정보나 뭐 일반 국민들 지문 정보 가지고 찾아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4천만, 5천만 국민들 중에 다른 거랑 비교해서 얘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손가락 중에 일부 지문만 나왔어도 그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100%겠어요? 뭐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선을 연결해서 보니까 전국의 5천만 명 중에 얘랑 일치할 확률이 제일 높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설마 99.99953% 되겠냐고요. 네? 그리고 이 샘플 표집한 거 24개 가지고도 어떤 분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모든 거를 그 정치 좀 한다는 새끼들이 보면은 인용하는 게 여론조사 아닙니까? 예? 그거 4천만 명 중에 고작해야 1000명, 2000명 사이에, 예? 샘플링 해가지고, 그래서 예? 신뢰 구간 95%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니 뭐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결과 나온 거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그 신뢰 구간이라는 거, 그 5%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얘네가 40%라고 발표를 했어도 밑으로도 5%가 더 나올 수 있고 위로도 더 나올 수가 있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99.99953%야. 이 숫자를 가지고 왜 시비를 걸고 이거를 못 믿냐고요. 아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수학 공리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예? 그래, 수학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부정선거 밝히는 활동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참 깝깝한 노릇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그렇게 증명해서 99.9953이다. 99953이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뭐냐? 제일 작은 동이 아까 신봉동이었어요. 여기는 18개 중에 5개를 넣었어요. 18개 중에 5개를 넣은 것도 이렇게 해서 쭉 해보면 얘들이 발표한 이제 요 동에서 8,267명이 1년 번호가 발급이 됐는데, 그 중에 18개 중에 5개는 가짜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18로 나눠보면 4, 6, 9, 11, 13 4, 6, 9, 11, 13 없어요. 네?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영장 정지시켜놓고. 자, 그러면 그걸 확률을 계산을 하면 99.96 예? 두째 자리를 자르면 90, 그러니까 이게 이 총량 이 관내 7개 동에서 모든 동은 최대 99.99953%에서 최소 99.95944% 사이에 있다. 조작됐을 확률이. 그거인 거죠. 그럼 뭐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법정에서 계산기 두드려 계산해 보면 돼요. 24번 해보면 이 숫자 안 나오네. 그러면 될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어제 복명동에 이 20명 중에 10개가 끼어 들어가는 상황을 설명을 했잖아요. 요것도 마침 반복 횟수가 20개라서 설명하기가 그나마 용이할 것 같아서, 자, 요거를 모델을 했습니다. 요 숫자를 요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 붙여넣기 해서 그림 형식,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면 요게 그림으로 떠져요. 자, 옮겨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1년 번호는 쭉 1, 2, 3, 4, 5, 6, 7, 8 쭉 이렇게 계속 발행이 될 거예요. 사람이 올 때마다. 근데 실제로 1번, 2번이 올 때는 1번, 2번을 1년 번호로 부여해. 근데 2번 사람이 가자마자 잽싸게 빛의 속도로 3, 4번을 빼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리 금방 들어온 사람이라도 뭐 개표하고 뭐 확인하고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그 사이에 빠박 빛의 속도로 빼먹고, 세 번째 온 사람한테 5번을 주고, 네 번째 온 사람한테 6번, 다섯 번째 7번 주고, 또 8번 빡 빼먹고. 그래서 요 3, 4, 8, 10, 12, 15, 18, 19 요 숫자에 해당되는 거를 빼먹는 거예요. 20개 구간이 반복되는 동안에. 예? 자, 20개. 그러면 이 1년 번호는 20개까지 발행이 됐는데 8개가 빼가고 실제로는 12명까지만 지금 요게
실제로는 12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20번이 발행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1번서부터 40번까지를 보자고요. 이거는 뭐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이게 이제 20으로 설명하기 쉽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21번에서 40번까지 가는 동안에도 요 숫자만 빠지는 거야. 여기 20만 더하면 되는 거야. 23, 24, 28, 30, 32, 35, 38, 39.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조작 증거라고 하냐면, 이게 그냥 10개 중에 20개 중에 10개를 빼먹고 뭐 이게 막 들쭉날쭉으로 빼먹어서는 증명도 안 되죠. 증명할 수가 없지. 자연수니까. 근데 얘들이 딱딱 20개 내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빼갔어요. 예? 뭐 41번부터 60번까지 해볼 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그냥 해보자고요. 뭐 기왕한 거. 3, 4, 8, 10, 12, 15, 18, 19. 예? 41번부터 시작해서 요 순서에 해당되는 숫자가 없어진다고요. 이걸 빼간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36명이 들어왔을 때 그 36번째 들어온 사람한테 1년 번호 60번이 가는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이걸 다 해봤어요. 이걸 다 한번 모델 끝까지 끌고 가봤어요. 자, 요것만 카피해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자, 컨트롤 X 한 다음에, 자, 밑으로 끝까지 가봐요. 아까 몇 번이었지? 자, 마지막 번이 9376번입니다. 그죠? 쭉 저렇게 해가지고 20번, 20번, 20번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24번을 내려오니까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이 9376, 요 번호예요. 자, 요 번호가 이제 마지막 번호예요. 1년 번호로 부여된 게. 그러면 요 9376명이 뭐냐? 이게 어디였더? 성복동? 아까 성복, 경기, 다시. 국회의원, 경기도, 용인시경, 수지구 검색, 성복동, 9376명.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이 9376명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9376명이 저 숫자인 거예요. 2일차 18시에 마지막에 부여된 1년 번호가 9376번이고, 아까 그 선관위에서 그 해명한 자료에 있었잖아요. 투표용지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몇 장이 들어갔는지를, 몇 장이 발부됐는지를 카운팅한 게 이거니까 그 1년 번호랑 누계 숫자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 5626명이 들어갔을 때 9376번이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12, 그러니까 20 중에 8개가 이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죠? 나머지는 몇 개? 12개잖아요, 여기 있는 거는. 12명이 들어왔을 때 20번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2 나누기, 아니지. 요 전체 발행됐다고 하는 1년 번호에다가 12, 곱하기 12 나누기 20을 하면 요 숫자를 굳이 이 모델에다가 다 안 갖다 집어넣더라도 5626번째 들어온 사람이 이거를 가져갔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뭐 이런 데는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것까지를 하라 그러면 감당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제가 지금 5626명을 추정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9376번이라는 1년 번호가 부여됐을 때 거기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5626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부풀려진 숫자지 뭐예요? 3750명.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를 다 카운팅하면 3750명, 50개
개의 번호가 빠져나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니 수학을 가르치면서 모르면 일단 외워라. 네? 모르면 일단 외워라. 모르면 일단 외우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르면 일단 외우세요. 수학도 외우면 되더라고요. 뭐 수학도 외워야 되는 거 몇 개 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그러면 관내에서 최대 최소는 했고, 관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숫자는 똑같고, 숫자는 이게 저는 이제 역산하는 과정은 저번에 하루 종일 쭉 영상으로 몇 개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관외도 보면 관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관내도 37%, 관외도 37%예요. 물론 제가 이 반복 구간을 맥시멈 21까지 잡고 계산했으니까 거기서 37%에서 멈췄지만, 계속 계산했으면 뭐 0.1%라도 계속 늘었을 거야. 근데 이건 뭐 99.9998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몇 장이 더 들어갔냐를 저는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를 몇 퍼센트의 확률로 지금 내가 증명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니까, 20일까지 해서 99.9998이 나왔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500만이 되든 600만이 되든 저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조작이 있었다는 것만 저는 증명을 하면 그걸로 선거가 무효가 되면 땡큐인 거지, 그게 몇 명이 늘어났다는 걸로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용인시 병의 조작 메커니즘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워낙 큰 수를, 막 많은 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복잡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지역구별로 딱딱 나눠 놓고 보면 이렇게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전국 총량에는 여러분들이 좀 둔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용인시병은 이제 법정에도 들어갈 자료이고 하니까 여기 요 모델, 성복형 조작 모델 만들어서 설명을 할 김에 했고요. 요 이어서는 어떤 분이 이제 군포도 해달라고 해서 군포도 좀 짧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